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규원이라고 하고요. 제 프레젠테이션은 센시하진 않아요. 저희는 이렇게 세미나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시드니에서도 하고 브리스번에서도 하고, 일단 하게 되면 시드니 같은 경우는 보통 120명 정도 오시고, 마지막에 브리스번에서 했던 건 한 70명 정도 오셨거든요. 저희는 사실 유료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한 70불 정도 개별적으로 손님들이 납부를 하시고 오시고, 되게 인텐시브하고 한 3,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세미나를 하는데, 오늘은 그거의 굉장히 단편적인 버전이 될 거예요. 최대한 짧게 할 예정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저도 좀 입을 풀어야 돼서 절세보다는 다른 얘기를 시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마도 여기 오신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오신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경제적 자유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알겠지만 자고 있을 때나 놀고 있을 때나 저희가 투자한 것들이 저희의 돈을 꾸준히 벌어줘야 한다 라고 생각되며, 그거를 마음에 두고 저희 세미나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제가 넘어갈게요. 신 대표님이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리뷰에 나왔고, 요거는 조금 인트레스팅해요. 이 하나이치라고 브리스번에서 치킨 커리가 있는데, 요게 조그만한 볼에 나오는 치킨 커리인데, 제가 대학생 때 이게 4불 9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4불이에요. 이걸 계산해보니까 285%가 상승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에 적용되는 퍼센티지가 혹시 부동산에도 적용이 되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집이 2006년에는 64만 불이었는데 2023년에는 1.8밀리언에 매매가 됐다. 이것도 역시 281% 상승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도 물론 가치의 상승도 있겠지만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한몫을 한다 라고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투자는 항상 레버리지가 가능하니까 그거에 대한 또 장점도 있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랜딩을 하시게 되면은 버로잉 파워도 중요하겠죠. 그럼 버로잉 파워 같은 경우는 개인 소득 또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을 거고, 캐피털 같은 경우는 세이빙 같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세이빙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절세가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절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호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 네거티브 기어링일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기어링을 다 아시겠지만 렌탈 프로퍼티를 통해서 발생되는 혜택인데, 렌탈 프로퍼티는 전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도 설명을 할 때 하나의 비즈니스다. 렌탈을 운영하는 것도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소유한 것도 하나의 비즈니스처럼 다뤄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매물을 골라야 하고, 또 매물을 골랐을 때 이익과 지출을 따져보고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할지를, 수입이 발생할지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 해서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거티브 기어링은 정말 단순하죠. 렌탈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지출이 있으면 그게 마이너스가 됐을 때 저희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건데, 제가 간략하게 예시를 들었어요. 샐러리가 15만 불이신 분이 임대 수익이 렌탈 인컴이 3만 5천이었고 렌탈 지출이 4만 5천이었어요. 그럼 렌탈 손실이 1만 불이 발생했죠? 그럼 이분의, 이게 지금 작년 세율이긴 한데 아직 15만 불은 똑같이 37%일 거예요. 그래서 37%일 때는 1만 불에 대한 손실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3,700의 추가 환급 금액이 발생한다. 그렇게 계산이 되고, 네거티브 기어링에 있어서 디프리시에이션이 좀 중요해요. 이 디프리시에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캐시를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세금 룰상, 세금 서류상 지출이 발생하는 거라서 네거티브 기어링에 도움을 주지만 저희가 실제로 현금 손실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그샘플에서 저희가 디프리시에이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실제로 렌탈 손실이 1만 불인데 그 1만 불에 8,000불이 디프리시에이션이에요. 그랬을 때 실제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1만 불의 손실에서 8,000불의 그냥 페이퍼상 로스라면 실제로 로스는 2,000불이죠. 저희가 그 환급 금액은 3,700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500불 이익이다 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렌탈 프로퍼티가 있으시면 계산기 두들겨 보면은 이해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 기어링도 있지만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이제 구입을 할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같은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아빠가 한 분 명의로 계산된 케이스고,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소득이 없으시고 아버지는 샐러리가 15만 불이 계세요. 그럼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에 50대 50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아까 받는 혜택을 반밖에 못 받는 거죠. 뭐냐면은 엄마는 소득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빠와 엄마 분들이 집을 구매를 하실 때
꼭 공동 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불안 요소 때문에. 하지만 뭐 호주는 패밀리 로우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해도 될 것 같고, 좀 세금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샐러리가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이 있다고 하면은 샐러리가 있으신 분으로, 아니면 소득이 있으신 분으로 명의를 선택하시는 게 옳은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광고 보신 적 있나요? 집값을 빨리 갚을 수 있다. 집을 통해 집값을 빨리 갚을 수 있다. 이런 광고가 가끔씩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냐면 PAYG Withholding Variation이라고, 이제 저희가 샐러리를 받잖아요.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샐러리를 받던, 아니면 실제로 직장에서 일을 하던, 그러면 저희가 네거티브 기어링이 있어서 그 소득이 네거티브 기어링 때문에 줄을 게 예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받는 웨이지에서 withholding variation이라는 거를 미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2개가 있으셔서 15,000불 정도의 네거티브 기어링이 발생을 하실 거를 예상을 하셔서 withholding variation을 회계사를 통해서 미리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주급을 받으시는 분은 매주 288불에 세금이 덜 떼이고 실수령하는 금액이 생길 거고, 2주급을 받으시는 분은 576불을 더 실수령을 하게 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말을 하는 거는 옵셋에 걸던 리페이먼트를 미리 내라. 이게 오버타임이 되면 너가 10년 더 빨리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신청하기도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쉬운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회계사님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좋은 방법이세요. 그리고 호주는 자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룰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많은 텍스 세이빙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면 이루어지는지 꼭 아셔야 돼요. 혹시 이 메인 레지던스 이그젬션이 충족되려면은 얼마 동안, 어느 기간 동안 머물러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6개월일까요? 12개월일까요? 그럼 기간에 대해서 더 알고 계세요? 12개월일 것 같으신 분 있으세요? 6개월일 것 같으신 분? 네, 사실은 없어요. 네, 한 달만 사셔도 되고, 뭐 일주일만 정말 살았다가 뭔가 한국에 일이 터져서 한국으로 가셔도 메인 레지던스 이그젬션은 성립이 되세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6개월이다, 어떤 분들은 12개월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거는 정해져 있는 건 없고, 하지만 스탬 듀티상 12개월은 있으셔야죠. 네, 그거는 스테이트 로우이기 때문에 퀸즐랜드는 12개월이라고 딱 정해져 있고요. WA는 6개월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ATO 법이기 때문에 별개의 룰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퍼스트 홈 바이어지만 그래도 스탬 듀티라는 게 그 금액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금액이 높으면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딱 면적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스테이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퀸즐랜드 같은 경우는 4acres가 넘어가면은 메인 레지던스 이그젬션 혜택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약간 재밌는데, 자가가 있는데 이 자가에 파셜 렌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 기어링을 신청을 하게 되면 메인 레지던스 이그젬션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파셜리 이그젬션만 클레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렌트를 부분만 주는 것보다 아예 통째로 주게 되면 6년 동안 저희가 계속 자가를 렌트를 줬지만 메인 레지던스로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파셜리 줄 거라면 그냥 풀로 주는 게 낫다. 네, 이런 것도 아시면 좋으시고요. 저희가 집을 구매했다가 해외로 취업이 돼서 한 3년 동안 이제 해외에 나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으신데, 저희가 해외로 나가서 법상 스테터스가 넌 레지던트로 변하게 되면 이 메인 레지던스 이그젬션 혜택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3년 후에 돌아와서 집을 매매하게 되면 저희가 그 스테터스를 다시 호주 레지던스로 회복을 하고, 그때 집을 매매를 하시면 메인 레지던스 이그젬션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수로 가셨다가 좀 급해서 금전이 급하셔서 집을 매매를 하게 되면 아예 넌 레지던트로 추이시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돌아올 계획이 확실하다면 조금 버티시고 돌아오셔서 파시는 게 좋다. 그런 부분 좀 알면 좋고, 동시에 두 집을 메인 레지던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거는 딱 6개월 정도 가능하고, 중간에 스위치하는 경우 거기서 컨트랙트상 아니면 테넌트가 있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잠깐 6개월 동안은 가능하다. 네, 이런 것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실제 저희 손님의 케이스예요. 저희 손님이 2006년도에 30만 불
금액을 지불하고 랜드를 구매를 하셨는데, 메인 레지던스가 있는 땅인데 이거를 सब디비전을 통해서 랜드 디벨롭먼트를 하실 계획이셨어요. 근데 이거를 디벨롭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다른 부가적인 세금들이 엄청 많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했더니 오히려 그냥 메인 레지던스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를 4.7밀리언에 사겠다라고 하셨어서, 그렇게 했을 때가 직접 랜드 디벨롭먼트를 했을 때보다 오히려 세금이 없어서 더 좋은 케이스다. 차라리 이거를 억지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랜드 디벨롭먼트를 하지 말고 세금이 없으니 우리는 4.7밀리언 받고 여기서 엑싯을 하자라고 된 케이스예요. 연금 앞서서 회계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연금은 15% 세율이고, 좀 중요한 부분은 연금을 어떻게 키우는지가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컨세셔널 컨트리뷰션, 그 다음에 넌 컨세셔널 컨트리뷰션. 컨세셔널 컨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세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이 컨세셔널 컨트리뷰션을 하게 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소득이 너무 높아요. 법인에서 저희 사업체에서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저희는 굉장히 컨세셔널 컨트리뷰션 하는 거를 인커리지를 해요. 왜냐면 아까도 앞서선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금을 키우는 건 굉장히 좋고 나중에 절세에 엄청 도움이 되며, 지금 현재에서도 연금에 컨트리뷰션을 하게 되면은 세금은 15%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밖에서 어세스가 되면은 47%까지도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런 차이에서 컨세셔널 컨트리뷰션은 되게 좋은 혜택이고, 만약에 저희가 뭔가 매매를 해서 큰 돈이 들어와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연금에 빨리 넣었는데 연금을 빨리 키우는데 쓰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저희는 non concessional contribution이라는 제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after tax money고, 한마디로 이미 세금을 납부한 돈을 연금에 추가적으로 넣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concessional contribution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쓰지 않은 캡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concessional contribution은 캡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현재 27,500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뭐 10,000불밖에 안 썼다 그러면은 올해 17,500 플러스 27,500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올해는 3만이에요. 네. 지금 만약에 뭐 큰 금액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캡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5년까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 10만 불 이상도 컨세셔널 컨트리뷰션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15%라는 적은 세금만 납부를 하게 되겠죠. 이것도 저희 이제 고객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연금으로 부동산을 구매를 하신 분이신데 리타이어를 앞두신 분이셨어요. 근데 리타이어를 해야지만 아까 텍스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파는 것보다 좀 코인을 구매를 하고 싶으셨는데, 세금적인 측면에서 미리 파시는 것보다 조금만 기다리셔서 2024년 11월 생일이 지나면 이제 리타이어먼트 에이지가 돼서 그거까지 기다리시고 펜션 페이스로 넘어가신 다음에 매매를 해서 세금을 하나도 납부를 안 하신 케이스세요. 그래서 50%에 대한 개인을 세금 없이 하게 되었다. 이제 좀 마지막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체를 하시면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법인세를 내면 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 납부하시면은 그 세금 없어지나요? 모르시나요? 안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네. 법인세를 납부하시게 되면은, 호주에는 이중과세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회사에 남기게 돼요. 그럼 저희는 이 크레딧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나중에 배당금 처리를 할 때 저희는 이 크레딧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개인 세금처럼 법인세를 납부하면 끝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법인세는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법인세를 납부하셔도 저희는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법인세를 납부를 하시고 개인세를 딜레이 시키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크레딧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호주에는 디비전 7A라는 제도가 있죠. 이게 많은 분들은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 내 회사에 내가 돈을 빼가는데 왜 이거를 다시 갚아야 되느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히려 법인세를 잘 납부를 하고 계시고 크레딧이 많이 쌓이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 회계연도에 갑자기 디포짓이 필요해서 20만 불, 30만 불 큰 돈을 빼가게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계사님들이 처리하시는 방식을 웨이지나 배당금이나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하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디비전 7A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빌려간 그 큰 금액을 7년 동안 나눠서 가져가는
느낌으로 이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디테일하게 여기서 설명을 하긴 좀 힘든데 어쨌든 그 큰 금액을 저희가 갖다 썼지만 당장 그 큰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7년 동안 쪼개서 납부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프랭킹 크레딧을 많이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7년 동안 쪼개서 납부하는 것에서도 일정 부분 세금이 납부가 되어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좀 컨셉이 어렵긴 한데 이거는 뭐 상담이 따로 필요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런 내용이고, 아마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준비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마치고 그 다음 세션은 김희 변호사님께서 이어가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